일제의 강제징용을 다룬 우리 역사 교과서 몇몇은 이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재팬입니다.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교과서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교과서 가지고 그 자기들 정치적 입맛에 맞게 수정하려는 그런 장난을 계속 치려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북한 인권, 북한 독재, 정권 세습, 북핵, 천안함 폭침, 한반도 합법정부 같은 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내용들은 교과서에서 다 빼버리고 정교조 주도로 이상한 보조교재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세월호 사건 관련 선동 그리고 촛불 집회 등 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내용들로만 교과서를 채워놓고 있죠. 이 밖에도 이 사람들의 역사 왜곡이나 교과서 정치화 이런 건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기에 더해 아예 역사 자체를 날조하는 그런 장난을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사회교과서에 쳤다는 진짜 부끄러운 외신의 보도가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 3월 20일자 일본 5대 일간지 중에 하나인 산케이 신문의 일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한국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 관계없는 사진을 징용공 사진이라 게재. 네, 이것만 듣고는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기사 전문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이번 달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사회교과서에 일본의 한반도 통치시대의 징용과 관련해 조선인이 아닌 사람들이 찍힌 관계없는 사진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이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되었다. 교과서에는 일제는 1937년에 중국과 전쟁을 일으켰다. 이후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기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전쟁 군인으로 강제 동원되었다.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사진은 1926년 9월에 홋카이도에 있었던 아사히카와 신문이 도로 건설 현장에서의 학대 치사 사건을 보도했을 때의 사진으로 이 신문에 조선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기술이나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게다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에 시작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징용과는 20년 가까운 시기 차이가 있다. 해당 사진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한국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2014년판까지 게재되어 있던 것으로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도 조선인 피해자로서 전시되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산케이 신문이 2017년 4월 12일자 조간에서 지적한 바가 있으며 교과서를 발행하는 한국교육부나 교과서를 편찬, 감수하는 국사편찬위원회도 사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부에 문의해봤지만 20일 오전 0시까지 담당자로부터의 회신은 없었다. 한국에서는 서울 용산역 앞에 징용공 동상이 설치되어 있고 이번 달 1월에는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도 같은 동상의 설치가 시도되었다. 문제의 해당 사진이 징용공 동상의 모델이란 지적도 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올해 문재인 정부가 발행한 초등학교 6학년 국정사회교과서에서 1926년에 촬영되어서 일본 신문에 실린 일본인들 사진을 당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당해서 이 징용이라 하면 국가 권력으로 국민을 일정한 업무에 강제로 종사시키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렇게 징용당해서 끌려가서 고통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날조를 한 겁니다. 조선인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심지어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법적으로 징용 명령을 내려서 민간인들을 끌고 간 거는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9월부터의 일로 저 사진은 1926년에 촬영되어서 보도된 사진이기 때문에 강제징용하고는 시기적으로도 20년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당시의 징용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본인들 사진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어놓고 이 사람들이 강제징용당한 조선인들이라면서 애들한테 일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강제 노역시켰다면서 일본한테 분노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심지어 저 사진은 지금 국정 초등학교 교과서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들에도 다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 사진이 이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로 둔갑해서 말이죠. 왜 그쪽 진영에서 그렇게 교학사 교과서를 공격해 왔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또 교과서 외에도 예전에 군함도 영화 개봉했을 때 당시에 강제징용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 측에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저 사진을 사용해서 일제의 만행이다 그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부산에는 저 사진을 사용해서 기념탑까지 세워져 있고요. 용산역 앞에는 저 사진의 사람을 모델로 동상까지 만들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알고 보니까 전부 조선인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일본인들 사진이래요. 아니 이게 역사 왜곡이 아니면 뭡니까? 지금까지 엉뚱한 사진 가져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다, 조선인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반일 감정 부추겨 왔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일본 극우 찌라시 하나 가져다가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만들어서 선동하네 그러면서 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뭐예요
가짜 뉴스지.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가짜뉴스가 아니라 3월 20일에 한국 교육부도 저 사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저 사진에만 스티커나 실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정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저 중요한 걸 스티커만 붙입니까? 국가에서 제작해서 초등학교에 배포한 교과서인데 예전에 세종대 박유하 교수가 출판한 책 제국의 위안부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소송 걸어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 다 지워버렸잖아요. 교과서도 아니고 단순히 학자의 견해를 밝힌 서적에 그냥 스티커가 아니라 다 까맣게 검열해버렸어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저 부분들을 아직도 못 읽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민간 출판사가 공무원 참고서에 무슨 노무현 대통령 사진 하나 잘못 실었다고 그걸 전량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노무현 유가족들하고 노무현 재단에 직접 찾아가서 싹싹 빌겠다는데 저것도 당연히 똑같이 전량 회수해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교육부 장관이 사과하고 저 책으로 배우는 애들한테는 저 사진이 가짜라는 걸 알리고 그게 당연한 거죠. 국가에서 만든 교과서인데 심지어 저 중요한 뉴스를 제가 지금 영상 제작하고 있는 3월 22일 금요일 오후 기준으로 네이버에 검색해봤을 때 교육부가 저 사실을 인정하고 정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종편 뉴스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게 반대로 일본에서 무슨 초등학교 교과서에 역사 왜곡이나 거짓말이 발견되었다. 만약에 이랬으면 언론들 또 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포털 사이트에 일본 또 역사 왜곡 뭐 이런 기사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와중에 오늘 또 한겨레 같은 언론에서는 또 일본인 사진 가져다가 강제징용 조선인이라고 선동하는 기사 하나 쓰고 있습니다. 저 사진 속의 인물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는 근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따로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상케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교육부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정정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를 정정하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결정을 내린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케이 신문이 지적하기 전부터 교육부를 포함한 우리나라 역사계 쪽에서는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지적이 딱히 없었으니까 그냥 쉬쉬하고 있다가 이렇게 외신에서 지적을 하고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스티커라도 붙이겠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면은 국정교과서 내용을 저렇게 하루 만에 바꾸기로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이 중국, 일본한테 역사 왜곡한다, 교과서 날조한다 뭐 이런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건가요? 요즘 보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이 민족 감정하고 반일 광기에 미쳐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매국노니 민족의 반역자니 하면서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안 좋은 일, 잘못된 것들은 다 일본 탓으로 돌리고 일본한테 싸움 못 붙여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무슨 친일파가 작곡했다고 수십 년 동안 써오던 멀쩡한 교과를 다 없애버리질 않나, 뜬금없이 이상한 딱지 만들어서 애들 보라고 학교에 붙이라는 법이 만들어지질 않나. 아니 그런 스티커 있으면 그 우리 아저씨가 타는 렉서스하고 아식스 운동화하고 이 민주당 전 원내대표이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지명한 박영선 의원이 도쿄 그 부자 동네에 가지고 있다는 7억짜리 아파트에 먼저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국제 변호사인 남편 명의로 도쿄 미나토구에 71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주변에는 일본 의회와 정부 부처, 대사관 등이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연평균 5.9%의 주택지가 상승률을 기록해 도쿄에서도 집값이 비싼 곳으로 꼽힙니다. 자기들은 다 자식들 미국, 일본으로 유학 보내고 거기서 집 사고 일본 차 타고 다니면서 국민들한테는 일본 물건 못 쓰게 하고 일본에 대해서 악한 감정 심어서 같은 자유민주 진영인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보수 우파는 다 친일파로 낙인 찍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수는 친일파다 그 프레임 씌워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나중에 투표장 가서 무슨 독립운동가 출신의 민족의 대변인인 양 행사하는 자기들 찍게 하려고 실제로는 자기들이야말로 친일파 후손들이면서 반일 사상 주입해서 애들한테 일본에 대한 증오심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국정,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까지 날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만 하면 민족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얼마나 쪽팔리고 위선적인 일입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일본이 한국 제품에다 이 제품은 역사 교과서를 날조하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뭐 이런 스티커 붙여가지고 낙인 찍어버리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뭐라 할 말이 있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 같은 그 종북 친북 세력 비판하는 결국엔 자기들한테 불리한 용어들은 다 사악한 친일 잔재라고 끼워 맞춰가지고 청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허위 정보로 애들한테 반일 감정 부채질하는 정부에서 만든 거짓말 선동 국정교과서부터 빨리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재팬이었습니다.